안녕하십니까, 번고래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경케미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케미칼은 네, 네, 현황은 이렇고요. 네, 주가가 장기간 정체한 상황에서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ER은 현재 기준 이게 이제 6월 23일 기준입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자료 만들 때가 14,720원이었고 지금 주가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ER은 17.76배, PBR은 1.08배인 수준입니다. 네. 태경 케미칼 이제 주주 현황은 이제 대주주가 56% 정도 가지고 계시고 계열사는 태경산업, 태경 BK, 태경가스기술, 태경 ECO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액체 탄산이 이제 2021년 기준에서는 37%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도 37%, 드라이아이스가 30%, 그다음에 2022년에는 26% 차지했는데 여기서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조선 시장이 화랑이었던 시기에는 드라이아이스 비율이 10%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상황은 식료품이라든지 드라이아이스 매출이 그 수요가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액체 탄산, 즉 용접용, 공업용으로 쓰이는 액체 탄산 비율과 우리 소비재로 쓰이는 드라이아이스와 식료품 쪽에 쓰이는 것들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탄산가스는요, 그 기본적으로 공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산가스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액체 탄산이거든요. 사실상 태경케미컬 같은 회사가 없다면은 여기서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거의 버려지는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제하고 압축하고 액화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용접용으로 쓰이도록 만드는 게 이 액체 탄산 업계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없으면 이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유통 과정을 본다면은 이제 원료 공급처에서 저장 탱크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것을 업체에서 가져와 가지고 냉각 및 압축을 해 가지고 드라이아이스 성형을 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소나 이런 제조사에다가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충전소에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석유화학회사에서 에틸렌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서 이제 탄산이 발생하고요.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제하고 이제 액화시켜 가지고 판매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액체 탄산을 가져와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 이 식음료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근데 식음료용이나 아니면 이런 반도체 공장이나 OLED 세정용으로 쓰이는 것은 순도가 높은 것을 쓰고요. 순도가 낮은 것들은 주로 공업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태경 케미컬의 공급처는 앞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학사들입니다. 화학사들. 그래서 에틸렌을 생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만들고 뒤에 있는 이제 수요처들은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요처는 역시 조선산업입니다. 용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음료나 콜드체인 및 신성식품이라고 하시는 이제 식품 배송,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원료 공급처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원료 공급처가 중요합니다. 원료 공급처가 없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료 공급처 하나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처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료 공급처에 많은 공급사들이 붙어 있다.
볼 수도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일 총 생산 하루 총 생산량이 2,240톤입니다. 그리고 태경 케미컬 생산량은 하루에 500톤, 점유율은 22%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료 공급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료 공급처를 아무나 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 공급처를 확보한 회사들이 주요 플레이어가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태경 케미컬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여러 군데 다수의 원료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경 케미컬 외의 경쟁사들은 하나씩 정도의 원료 공급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의 원료 공급처가 이제 그 가동 중단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정체됐을 경우에 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하지만 태경 케미컬은 다수의 원료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경 케미컬은 원재료 수급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진행했고, 여수, 대산, 나주, 울산 등의 원재료 수급 및 납품 거점을 다원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LG화학과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신규 블루수소 생산 공장으로부터 원재료를 추가 확보 예정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년도에 LG화학에서 수소 생산 공장을 증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태경케미컬도 이제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로 계약을 완료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바탕이 된다면은 울산, 여수, 나주, 대산뿐만 아니라 LG화학까지 하여가지고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에 따른 납기 준수로 장기 공급 계약 지속 및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확인한 정보로 LG화학에서 생산되는 그 액화탄산에 대해서 주로 드라이아이스 또는 식료품 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반도체 쪽의 공급량에 대해서 주력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남는 분량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소 같은 용접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석유화학사에서 오는 액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수소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액체 탄산은 거의 100% 가까운 고순도 원료 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제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요. 이미 고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음료용, 드라이아이스용 또는 반도체 세정용 이런 데에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올해까지 일간 500톤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600톤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산을 하고, 이쪽 증산되는 물량들은 아마 신규 고객사, 즉 식료품이나 드라이아이스 또는 이제 반도체 OLED 생산 공정에 쓰이는 것 쪽으로 활용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식료품 배송이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도 매우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드라이아이스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가도 매우 많이 올라갔고요. 2019년도 대비하면 거의 1.8배 대비 8배 수준으로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갖고 온 건데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거다라고 했지만 현재 스프레드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판가와 원가 스프레드가 지속될지에 관해서는 조금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2017년, 2019년에 실적이 갑자기 이제 급격히 빠졌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평균 PER이 약 15배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된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경케미컬이 과연 시크릿컬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매출의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네, 당연히 3분기 매출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 매출이 가장 크거든요.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업용으로 쓰이는 용접용 액화탄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봄, 여름에 가장 조업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성수기긴 한데 이게 2022년도에는 살짝 뒤집혔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파악하기로는 조선양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유지된 채로 조선 쪽 수요도 받쳐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시 액세탄산의 최대 수요처는 조선산업입니다. 용접하는데 이 액세탄산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2012년까지 조선 빅사이클 이후로는 조선산업이 침체기였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웠다가 최근에 조선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이 탄산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 시절 이제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정도와 그때 그 시절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림 칠은 그때 그 시절인데요. 그때는 액체 탄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약 30원 수준이었고요. 원료 탄산은 그보다 낮은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현재 판가는 킬로그램당 약 314원, 거의 10배 가까이 돼 있는 상황인데 원료 탄산 가격은 그때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판가와 원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 있다. 라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봤자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원료 탄산 가격이 왜 안 오르냐라고 말씀 주시면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 이산화탄소는 거의 버리는 그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가져가 주면 감사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때 그 시절과 현재 상황의 조선 건조량은 어떠하냐, 조선 산업의 현황은 어떠하냐 보면은 2008년도에 지금 건조량이 약 1200 CGT를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2022년부터 2023년, 그 2021년부터 받았던 고선가의 조선 물량들이 올해 3분기부터 건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수주량은 이미 많은데 이 수주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건조가 들어가는 게 언제냐라고 말씀하시면 올해 3분기부터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수치는 이제 만 CGT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시절에 12,000 CGT였죠. 근데 올해 2023년이 되면 만 CGT 정도 도달할 것 같고 2024년이 되면 12,000 CGT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그 시절 수준의 건조량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 보시면 액체 탄산이 이제 테크노케미칼 매출을 보면 액체 탄산이 65%였고 드라이아이스가 6%밖에 안 됐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은 액체 탄산과 드라이아이스가 거의 매출이 반반입니다. 그 상황에서 액체 탄산의 수요가 올라간다면 이제 상당히 커지겠죠, 매출 규모가. 네. 그 당시에도 보시면 드라이아이스 매출이 6% 미만인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는 에도 역시 6% 미만 기여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게 이제 바라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그 시절을 비교해 보면 이미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률은 2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역시 드라이아이스 때문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그 용접용으로 공급되는 탄산보다 훨씬 판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률은 20%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현재 판가 유지 시에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충분히 탄산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제 그 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그 당시에 그 2008년도에도 액체탄산 풍기가 일어났었거든요. 조선용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탄산 공급처들에서 이제 물량에 대한 판가를 3배씩 불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시는 걸 제가 질문을 통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영업이익률은 그 당시 영업이익률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캐파는 이제 2008년도 캐파가 2,000톤이었거든요. 하루 2,000톤이었는데 현재 생산량이 하루 2,240톤입니다. 현재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박 건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시에는 품귀 현상이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선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는 드라이아이스 보겠습니다. 신선식품 보시면은 이제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아이스는 용접용 탄산보다 판가가 높기 때문에 액체 탄산 전체 시장의 판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라이아이스 수요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여름에 떴다가 겨울에 지는 이런 계절성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매해 나라에서 드라이아이스 품귀가 일어날까 봐 계속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배송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택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드라이아이스 들어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아이스팩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팩이 훨씬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냉동식품은 거의 여름철에는 배송이 불가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드라이아이스 수요 확대와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게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삼다 보니까 이제 화학 공장이 하고 있는 정비 보수 일정, 정유화학회사는 1년에 몇 번씩 이제 대정비, 즉 정비 보수를 하거든요. 그 일정이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태경 관련돼서는 올해 7, 8, 9월에는 정비 보수 일정이 없습니다. 네, 7, 8, 9월이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건 참고삼아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신규 시장입니다. 네, 촉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는 태경케미컬에서 OLED 제조 공정에 연간 2,000톤을 공급하고 있고요. 반도체 폐수 중화제에 연간 7,000톤, 즉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연간 10,000톤 가까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세정용 액체 탄산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어, 주담 통화 결과를 봤을 때 지금은 LG화학 공장이 증설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반도체 생산 라인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LG화학 공장이 증설 완료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생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삼성인지 SK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장에 폴테스트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 가동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돼야 퀄테스트 들어가고 반도체 공정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퀄테스트 공정 끝나도 그다음부터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 세 번째 내용은 단시간에 완료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이 이제 계약이 완료되면 주가 상승의 촉매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리스크입니다.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다 뒤져봤는데 정말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이제 합친 겁니다. 그거를 쭉 정리해봤더니 23년에 동강화학, 어프로티움, 신비오, 한국특가, 대응 등 해가지고 올해에 증설되는 물량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거는 이제 액체탄산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증설을 희망해서라기보다는 이 화학 공장의 증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액체탄산 업체들이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 공장이 증설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이산화탄소고 그건 다 버려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액체탄산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찾아간 어쨌든 증설량은 많습니다. 얼마나 되냐면 2023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하고 2020년까지만 해도 그 총 공급량이 똑같았습니다. 네, 똑같았는데 2023년 총 증설량이 하루에 1,600톤, 현재가 2,250톤이거든요. 거의 71% 정도 증설 예정이고요. 2024년 총 증설량이 약 800톤, 이 중에 600톤은 태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증설량은 태경이 대부분이고요. 2023년 증설량은 태경의 경쟁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의 증설량을 다 합치면 현재 대비해서 거의 100%, 즉 더블입니다. 네. 엄청난 양이죠. 네. 그런데 이 증설량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화학 공장의 정비 보수 일정이 길어지면은 그만큼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은 화학 공장에 이제 석유가 두 가지 분야가 있죠. 정유가 있고 화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사들이 화학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S오일에서 이제 정유 공장인 S오일에서 화학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화학사들은 정유사들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화학 공장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화학 공장들이 캐파를 축소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량이 늘어난다고 생산량이 비례해서 똑같이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설량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지는 않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현재 캐파 대비 2배라는 것은 상당히 큰 증설량입니다. 네.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현재 PER 보시면은 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 평균 PER 15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현재 PER이 이제 2023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13배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PBR 밴드도 역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실적 추정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CTT 리서치에서 가져온 이제 실적 파일인데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는 약 3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올해의 증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 드라이 아이스 수요와 함께 조선사 쪽 그 수요를 봤을 때 올해 컨센서스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PER 15배를 적용하면은 약 16,530원, EPS는 약 주당 1,102원을 가정을 했고요. 컨센서스 평균이 1,102원이거든요. 이거는 무난히 달성할 거로 보이고 밸류에이션은 15배 적용했을 때는 16,530원. 사실은 업사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주가에서 거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이거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업 모델이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탄산 받아다가 액화시켜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그 태경케미컬에서 이제 증설을 하죠. 지금 일 500톤 정도에서 하루 500톤 정도에서 내년에는 하루 1100톤, 즉 거의 2배 가까이 증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증설 완료하고 정상 가동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매출이 50% 정도 신장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그냥 보수적으로 20% 잡았고 단기순이익은 역사상 평균치가 영업이익이 약 90% 정도였는데 10%
할인해가지고 80%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내년도 2024년 EPS가 이제 2024년도 EPS가 1357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평균 PER 15배를 곱하게 되면은 주가가 2355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올해의 EPS 컨센서스로 환산하면 PER이 18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실적을 끌어오면 18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는 싸지는 않습니다. 2023년 EPS 컨센서스 1102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무지하게 더워지면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과거 모멘텀 발생했던 시기를 보면 제가 월별로까지는 안 봤는데 분기로 정도 보면은 18배 정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18배고 내년도 실적 끌어와도 18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일간 단위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기 단위 정도로 보면은 PER 최상단이 18배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1102원에 18배 곱하면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약 37% 여력받고요. 매매 전략으로 보시면 드라이아이스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우면 지금은 장마철이라 잠잠하죠.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역시 주가가 하락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판가 추가 상승 시에 대한 제가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 네, 판가는 상승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설량이 너무 크고 제가 여러 유통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판가가 20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단기적 모멘텀으로 그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컨센서스에다가 이제 PER 18배 정도 고려해가지고 2만 원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